3장 테이블 살펴보기. 3장에서는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이블은 RDBMS,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2차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객체입니다. 테이블은 데이터를 가장 파악하기 쉬운 구조인 표 형태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엑셀의 시트처럼 생겼습니다. 테이블은 2차원 형태로 로우, 행과 열,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속성, 즉 컬럼들을 가진 데이터 집합을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CT 테이블이 있다고 해봅시다. CT 테이블은 MySQL을 설치했을 때 예제, 즉 샘플 스키마의 월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시 정보를 담은 테이블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테이블은 행과 열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은 로우고 컬럼은 열입니다. CT 테이블 같은 경우 총 5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ID, Name, Country Code, District, Population. ID는 한 도시의 고유 ID 값을 말합니다. Name은 도시의 이름, Country Code는 이 도시가 속한 국가 코드가 있습니다. District도 도시 이름과 동일합니다. Population은 그 도시의 인구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컬럼은 하나의 속성, 즉 Name은 도시 이름만, Country Code는 도시가 속한 국가 코드 정보만 저장하고 있고, 각각의 컬럼이 모여서 이런 한 행을 구성하는데, 여기서 한 행은, 즉 한 로우는 하나의 도시에 대한 정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테이블은 2차원 형태로 컬럼과 로우로 구성되어 있죠. 컬럼은 데이터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즉 CT 테이블에서 Name이란 컬럼은 도시의 이름을 담고 있고, Population이란 컬럼은 도시의 인구 수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로우는 테이블의 전체 컬럼이 하나의 로우를 구성하죠. 그래서 CT 테이블의 경우 하나의 로우는 하나의 도시 정보를 나타냅니다. 로우는 객체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죠. 테이블에 데이터를 담아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 테이블에서 ID, Name, Country Name, District, Population이란 5개의 컬럼이 있는데, ID 같은 경우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D에는 숫자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Name, Country Name, District는 문자형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Population도 인구수를 말하기 때문에 숫자형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중복 데이터 저장을 최소화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복 데이터 저장을 최소화할까요? 예를 들어서 CT 테이블의 컨트리 코드 테이블엔 코드 컬럼에는 국가 코드인 KOR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코드 대신 이 도시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컨트리 네임, 즉 국가명을 담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대한 도시는 국가명으로 사우스 코리아가 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라는 긴 문자값 대신 국가 코드인 KOR을 저장한 것이 저장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명은 별도의 테이블, 즉 컨트리라는 별도의 테이블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저장 효율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지 정보를 가져오려면 도시 정보를 담은 CT 테이블과 국가 정보를 담은 컨트리 테이블을 연결하면 도시 정보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컨트리 테이블을 간단히 살펴보면, 코드에는 앞에서 CT 테이블의 컨트리 코드에 들어있는 국가 코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은 국가 이름, 컨티넨트는 국가가 속한 대륙, 리전은 리전 역시 대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에어리어 등 국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속성, 즉 정보를 컬럼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도시 정보를 가져오려면 이렇게 시티 테이블과 컨트리 테이블을 연결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시티 테이블에는 국가 코드 컬럼이 컨트리 코드이고 컨트리 테이블에서는 국가 코드 컬럼이 코드입니다. 즉 컨트리 코드와 코드 컬럼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두 테이블을 연결해서 도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두 테이블을 연결하면 ID는 시티 테이블, 네임은 시티 테이블, 컨트리 네임이란 컬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 두 테이블을 연결해서 즉 컨트리 코드와 코드 이 두 컬럼을 연결고리 삼아서 컨트리 네임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컨티넨트 역시 국가가 속한 대륙 정보죠. 이것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파퓰레이션은 시티 테이블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테이블을 연결고리 역할하는 컬럼을 기준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 즉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조인이라고 합니다. 조인에 대해서는 8장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컬럼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테이블은 로우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생성해서 값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런데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은, 즉 정의하는 것은 로우가 아닌 컬럼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어떠한 컬럼을 사용할 것인지 정의를 해야 합니다. 컬럼을 정의할 때 필요한 사항은 먼저 컬럼의 이름, 즉 컬럼명이 필요합니다. 시티 테이블에서는 ID, name, country code 이런 컬럼들이 있었죠. 여기서 ID, name, country code 이런 것이 다 컬럼명입니다. 이러한 컬럼명은 테이블을 생성하는, 즉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컬럼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시티 테이블의 경우 ID나 population은 숫자형 컬럼, 그리고 name과 country code는 문자값이 들어간 문자형 컬럼이었죠. 이렇게 어떤 컬럼을 어떤 데이터가 사용할 것인지, 즉 어떤 컬럼에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런 컬럼의 데이터 타입으로는 크게 문자형, 숫자형, 날짜형이 있습니다. 문자형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형 데이터 타입에는 캐릭터형이 있습니다. char 괄호 열고 n 괄호 닫고 형태로 씁니다. 캐릭터형은 고정길이 문자형으로 n은 이 캐릭터형에 들어갈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가령 캐릭터 3 하고 정의를 했다면 이 컬럼에는 3글자까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형 같은 경우 알파벳 대문자 A를 입력했을 때 실제 한 자리가 들어가지만 실제 크기는 세 문자 A 스페이스가 입력됩니다. 두 번째로 바 캐릭터형이 있습니다. 바 캐릭터형은 가변 길이 문자형으로 n의 최대값은 6535입니다. 바 캐릭터 같은 경우 가변 길이 문자형이기 때문에 대문자 A를 입력했을 때 실제 크기는 입력한 그대로 한 문자가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형이 있습니다. 텍스트형은 바 캐릭터형보다 큰 문자 입력 시 사용을 하는데 MySQL에서 텍스트형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타이니 텍스트, 텍스트, 미디엄 텍스트, 롱 텍스트. 그래서 타이니 텍스트는 255바이트, 텍스트는 64KB, 미디엄 텍스트는 16MB, 롱 텍스트는 4GB 데이터까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LAB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BLOB, 즉 BLAB은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의 약자로 BLAB 역시 텍스트처럼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타이니 블랍, BLAB, 미디엄 BLAB, 롱 BLAB.
그래서 각각 255바이트, 64KB, 16MB, 4GB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문자형 데이터 타입에는 enum형이 있습니다. enum형은 특정 값의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있는 값들만 입력할 수 있는 문자열 객체 타입입니다. 가령 어떤 컬럼에 대해서 enum, small, medium, large 이렇게 정해놨다면 그 컬럼에는 small, medium, large 이 세 개 중 한 개의 값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값을 입력했을 때는 오류가 납니다. 문자형 데이터 타입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변 길이 타입인 바캐릭터 타입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숫자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숫자형 데이터 타입 선언 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unsigned 옵션입니다. unsigned 옵션을 사용하면 해당 컬럼의 양수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컬럼에 -10에서 10까지 저장할 수 있다면 unsigned 옵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음수를 제외한 0에서 20까지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로필 옵션이 있습니다. 제로필이란 빈 자리를 0으로 채운다는 뜻인데 입력된 숫자 외에 빈 자리가 있으면 나머지를 0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제로필 옵션은 향후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숫자형 데이터 타입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tiny int, small int, medium int, int, big int까지는 인티저, 즉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며 데시멀과 더블은 소수점 있는 실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수형의 경우 tiny int는 -128에서 127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small int는 좀 더 크게 -32,768에서 32,767 숫자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미디엄 인트는 그보다 더 크고 인트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빅 인트는 가장 큰 정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저장할 경우 데시멀과 더블형이 있는데 데시멀 더블 모두 괄호 열고 m, 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은 실제로 입력될 전체 숫자 자릿수를 의미하고 d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물론 m과 d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데시멀의 경우 소수점 이하 자릿수 포함 최대 65자리 숫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m을 생략했을 때는 디폴트 10이 적용됩니다. 즉 10자리 숫자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0자리는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블형은 이 표에서 보듯이 굉장히 큰 숫자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날짜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날짜형 데이터 타입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먼저 데이트형이 있습니다. 데이트형은 날짜, 즉 연, 월, 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의 공식 매뉴얼에는 1000년 1월 1일부터 9999년 12월 31일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년 1월 1일 이전 날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즉 1년 1월 1일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날짜형 데이터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트 타임형이 있습니다. 데이트 타임은 날짜와 시간, 즉 시, 분, 초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타임형이 있습니다. 타임형은 시간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38시간 59분 59초부터 838시간 59분 59초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 타입이 있습니다. 이어는 연도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스탬프형이 있는데 타임스탬프형은 데이트 타임, 즉 날짜와 시간에 더불어 시간대, 타임존 정보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데이터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형 데이터의 경우 가변 길이 데이터형인 바차형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바차형 선언 시에는 크기를 넉넉하게 지정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이름을 저장하는데 몇 자리로 해야 할지 모른다면 100자리 정도로 넉넉하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 100자리보다 적은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입력된 데이터 크기만큼 저장이 되겠죠. 하지만 100자리를 넘어서는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오류가 나며 데이터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숫자형 데이터 경우는 정수형은 인티저형, 그리고 실수는 데시멀 형태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날짜형 데이터의 경우는 데이트 혹은 날짜와 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트 타임형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MySQL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 즉 데이터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SQL문을 배우고 사용할 텐데 이번에는 MySQL을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예제 테이블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MySQL에 설치된 예제 테이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ySQL 워크벤치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메뉴, 여기서 매니지 커넥션을 선택합니다. MySQL 설치 시 관리자 계정인 루트 계정도 자동 생성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장에서 MySQL 설치할 때 My 유저란 계정도 추가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y 유저란 계정으로 MySQL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nage Server Connection 팝업 창이 나오면 여기서 왼쪽 밑에 있는 New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Connection Name 항목에는 myuser_접속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이 커넥션 네임은 어떤 이름을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네임 127.0.0.1인데 이 호스트 네임은 여러분의 PC를 의미합니다. 그 포트는 3306번이고요. 유저 네임을 myuser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커넥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암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MySQL 설치할 때 MyUser 계정에 대해서 설정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이브 패스워드를 체크를 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결이 성공했다고 팝업 창이 뜹니다. OK를 버튼을 누르시고 클로즈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다시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가서 Connect to Database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방금 생성한 MyUser 접속이 뜹니다. 패스워드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즉 저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접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창이 바뀌면 MySQL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MySQL에 성공적으로 접속을 한 것입니다. 화면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쪽 스키마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스키마스 탭이 있는데 스키마스 탭을 선택을 하면 사킬라, 시스, 월드란 스키마가 있습니다. MySQL에서는 스키마가 곧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죠. MySQL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된 그 샘플 스키마가 여기에 보입니다. 샘플 스키마에는 사킬라와 월드 스키마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시스 스키마는 MySQL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킬라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뷰, 스토어드 프로세서 펑션들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테이블과 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액터부터 스토어까지 꽤 많은 테이블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월드 데이터베이스, 월드 스키마를 선택을 하면 다시 테이블 클릭하면 시티, 컨트리, 컨트리 랭귀지 테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킬라 스키마, 사킬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책을 참조를 하시고 월드 데이터베이스, 월드 스키마에 있는 3개의 탭, 시티, 컨트리, 컨트리 랭귀지 테이블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책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티 테이블은 도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고 컨트리는 국가 정보, 그리고 컨트리 랭귀지는 각 국가에서 사용되는 언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QL문을 작성하고 실습해 볼 수 있는 예제 샘플, 즉 스키마, 사킬라와 월드가 설치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장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